그래서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타나 템퍼스 같은 기업이 언제 이제 팔란티어와 같은 폭발적 성장을 시작할지 판단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지표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템퍼스와 제타 이런 데이터 기업들의 주가 폭등 사례와 조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 기업에 AI가 붙어서 굉장히 폭등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팔란티어랑 엠러빈인데 그 사례를 한번 보면서 제타와 템퍼스에도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그런 폭등의 전조 현상들은 어떻게 되는지, 템퍼스와 제타가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짐 크레이머가 최근에 제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템퍼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예전에 해서 그거 잠깐 보고, 템퍼스와 제타 최신 뉴스 간단하게 하나씩 보고 이 주제로 영상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짐 크레이머 다들 아시죠? 미국에서는 이제 짐반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구신, 전인구라는 유튜버의 포지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원조고, 한국에서는 인구신, 전인구라는 그 유튜브, 그분이 한국의 짐 크레이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선 짐 크레이머가 최근에 이 제타가 속한 섹터, 그 섹터에 투자하지 말라, 자기라면 매수하지 않겠다, 거기에 이제 제타도 언급이 나왔고, 예전에 25년도에도 템퍼스 사지 말아라, 자기라면 이런 기업에 투자 안 한다, 그런 다음부터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템퍼스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제타도 이제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진반꾸를. 그리고 이제 이 템퍼스 뉴스는 제가 3월 18일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뜬 뉴스입니다. 일단 템퍼스랑 비영리 단체인 블러드 캔서 유나이티드라는 곳이랑 소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실세계 데이터 레지스트리 중 최대 규모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가의 변동폭은 미미했어요. 초반에 좀 올라가다가 음전했다가 다시 양전했었는데 장중에는 장 마감은 음전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미미하긴 했고 50불을 지켜주면서 끝났고, 장 마감하고는 조금 상승해서 양전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이제 다음은 제타입니다. 이제 투자자 컨퍼런스 참가 예정인데 이게 날짜가 3월 23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다룰 이 제타의 AI 모델인 아테나가 3월 말까지 정식 오픈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베타 테스트 중인데 3월 말에 이제 모든 고객에게 그 아테나라는 AI 모델을 오픈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3월 말 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 컨퍼런스 때 뭐가 나오면 이제 주가의 변동폭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 메인으로 다룰 이 데이터 기업, 이 데이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게 도대체 뭔지, 뭐가 트리거가 돼서 높은 밸류를 받으면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인지,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는 이 AI 모델로 기업의 가치를 퀀텀 점프를 할 것인지, 지금 기대해봐야 될 게 뭐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뭔지, 이제 그 기다리는 것도 뭘 위해 기다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왜 기다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한번 오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I 산업은 범용 모델을 넘어 특정 영역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에이전트 시대로 진입하며 기업의 독점적 데이터 자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프트웨어의 핵심 경쟁력이 기능과 배포였다면 현재 AI 경쟁에서는 고품질 데이터 보유 여부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생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타나 템퍼스 같은 데이터 축적 단계의 기업들은 팔란티어, 엠러빈처럼 모델 중심의 수익화 변곡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데이터 축적 기업이 지능형 모델 출시를 통해 영업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며 퀀텀 점프를 달성하는 전환점과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제타나 템퍼스처럼 이런 데이터 축적하고 있던 기업들이 AI 모델을 만나서 영업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퀀텀 점프, 전환점을 만든 사례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거에 맞게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경제의 새로운 전략적 해자, 그게 이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AI 모델의 성능이 상향평준화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진정한 차별화는 그 AI 모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 품질과 베타성에서 발생합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학습한 범용 모델은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소프트웨어 제작 비용을 감소시키지만, 특정 산업 영역의 독점적 데이터는 타사가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해자는 단순히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이 신선도와 빈도, 그리고 도메인 밀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신선도, 생선으로 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선의 퀄리티, 신선도가 낮아지면은 이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요리를 할 수가 없고. 그것과 같이 매일매일 데이터가 쏟아져서 그 신선도를 새롭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조건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빈도수도 중요하겠고요. 그 밀도도 당연히 중요하겠고 그 양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진 데이터 기업들이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사스포칼립스 때 말하던 사스의 종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이 이제 자체
강력한 이 해자 데이터가 있는 곳들이에요. 이거는 저뿐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과 기관 투자자, CEO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끝났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독점성의 구조적 가치를 한번 볼 텐데, 데이터는 현대 기업에게 물리적 기반 시설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특히 AI와 결합할 때 그 가치는 단순한 보고를 넘어 예측, 최적화, 자동화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제타 글로벌의 경우 2억 4,500만 명 이상의 미국 개인과 전 세계 5억 3,5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소비자 데이터 그래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1조 개 이상의 콘텐츠 소비 신호를 능동적으로 섭취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한 정적 정보가 아니라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결정론적 시스템의 기록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고 개인화된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제타의 강력한 해자이자 되게 매력적이고 특장점이 이 원아이디 데이터입니다. 이제 동호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샀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걸 샀기에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추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마케팅과 광고를 내보낼 수 있고, 이 사람의 고객 이탈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생애주기 광고가 가능해서 굉장히 한 번에 지출이 많이 나가게 되는 여행이라든지 자동차 구매라든지 부동산 관련됐다든지 이제 의료 쪽까지 뻗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료 시장이 굉장히 페이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좀 미래 산업으로 제타도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의료 쪽에. 이제 템퍼스 역시 350헥타바이트가 넘는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900만 개 이상의 환자 기록과 400만 개의 게놈 프로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공개된 암 게놈 도감보다 약 60배 큰 규모로 경쟁사가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는 독보적인 의료 데이터 해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자산의 핵심 구성 요소로는 베타성, 멀티모달 결합, 실시간성, 구조화된 라벨링인데, 우선 베타성에서는 타사가 학습할 수 없는 고유한 패턴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점적 가격 결정력 및 시장 진입 장벽이 강화됩니다. 멀티모달 결합으로는 유전체 데이터와 임상 결과, 영상 데이터의 연계 학습으로 고차원적 의사결정 지원 및 의료 마케팅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실시간성으로는 시장 변화나 환자 상태 변화, 거기에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델 갱신이 가능하고, 예측 오류 감소 및 실질적 성과 증명이 용이합니다. 구조화된 라벨링으로는 학습 비용 절감 및 미세 조정 가속화가 있어요. 신규 AI 기능의 시장 출시 주기를 단축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처음에만 조금 힘들지, 거기에서 발생돼서 미래에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의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플라이휠이 돌아가는 구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도 높고 기대감도 높은 이유기도 합니다. 이미 그랬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발주자,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에게 높은 밸류를 주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시나리오를 잡아 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제2의 팔란티어, 제2의 엠러빈 이런 식으로 제2의 막 로켓넷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거에 맞는 패턴과 맞는 궤도로 걸어간다고 해도 꼭 그것처럼 상승하라는 법은 없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거긴 하죠.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는 AI 모델이 마지막 1마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일반적인 언어 모델이 수행할 수 없는 특정 산업 내의 복잡한 추론과 자율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 보유 기업은 이를 통해 단순한 도구 제공자에서 결과 제공자로 진화하며, 고객에게 단순한 기능을 파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결과를 직접 판매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저런 모델 중심으로 도약과 재무적 변곡점을 마련한 기업 팔란티어와 엠러빈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축적 단계에서 모델 수익화 단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팔란티어와 엠러빈은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이 어떻게 자체 지능형 모델을 탑재하여 영업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행 사례입니다. 팔란티어는 이 AIP를 통한 영업 가속화와 수익성 확보를 했는데, 팔란티어는 창립 이후 20년 가까이 정부와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사일로를 파괴하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습니다. 고담과 파운드리 플랫폼은 강력한 데이터 통합 능력을 제공했으나 복잡한 도입 과정과 긴 영업 주기가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3년 인공지능 플랫폼 AIP의 출시는 팔란티어에게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 AIP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팔란티어의 보완된 데이터 환경에 직접 통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연어로 데이터를 질의하고 의사결정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업 모델의 혁신이었는데, 기존에 수개월이 걸리던 영업 주기는 5일간의 AIP 부트캠프로 대체되었는데, 고객이 자신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단기간에 AI 활용 사례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고객 획득 비용인 CAC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전환율을 높였습니다. 이제 재무지표를 보자면은 AIP 출시 이전에는 미국 상업 부분 매출 성장률이 약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영업 주기는 6개월에서 12개월 수준이었고 이 룰 오브 40라는 점수도 30%에서 40% 범위였습니다. 이건 이제 이익률과 성장률을 합쳤을 때 40이 넘냐 안 넘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넘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게 이제 30%에서 40% 범위였고 갭 순수익은 손실 또는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AIP 출시 이후 24년, 25년이죠. 이때 이제 미국 상업 부분 매출 성장률이 121% 그리고 영업 주기는 이제 5일 부트캠프 기반입니다. 룰 오브 40는 114%에서 127%를 달성했어요. 순이익으로는 16억 달러 초과 2년 만에 8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성장 및 효율성 변화로는 미국 산업 부분에서 5배 이상의 성장 속도 가속화를 했고 고객 확보 효율성의 기하급수적 향상, 업계 최고 수준의 성장과 수익성 결합,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가 실현된 거예요. 팔란티어 사례는 데이터 인프라가 준비된 상태에서 직관적인 지능형 모델, AIP 이런 것들이 추가될 때 어떻게 시장 침투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데이터라는 연료가 AI 엔진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 지능형 폭발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가 계속 모이는 과정에서 이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몰매를 맞습니다. 시장에서 평가를 안 해줘요. 이제 팔란티어 이제 초기 시절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없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스캠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팔랑티어라는 별명이 있듯이 팔란티어가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내실이 쌓이다가 이렇게 터지는 구간 한순간이 올 때 완전히 기업이 변해버리면서 주가도 뛰고 이런 재무도 팡팡 뛰고 모든 것들이 퀀텀 점프를 합니다. 그럼 이제 APP 이 엠러빈을 통해서도 한번 볼 텐데 이 엠러빈의 변곡점은 자체 개발한 AI 광고 엔진인 엑손 2.0 도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엠러빈은 수년간 모바일 앱 에코시스템에서 방대한 광고 성과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며 23년 4월 이 데이터를 학습한 엑손 2.0이 출시했습니다. 엑손 2.0은 강화학습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초당 200만 건 이상의 광고 입찰을 최적화합니다. 이 모델의 도입 이후 엠러빈의 재무구조는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이 도달할 수 있는 극단의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5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6% 성장했음에도 연구개발 R&D 비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AI 모델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간의 수동 개입이 줄어들고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거의 전액 수익으로 직결되는 완벽한 영업 레버리지를 구현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꿈꾸는 거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느는데 이 R&D, 연구, 투자 비용은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반대로 되는 기업들에게는 가차 없는 거예요. 성장이나 마진, 이익은 주는데 R&D 비용은 증가한다? 이랬을 때 이제 두들겨 맞은 게 최근에 불었던 AI 버블론이 있었죠. 그럼 이제 엠러빈의 성과 지표를 보자면은 이 엑손 1.0 때는 좀 안정기였습니다. 이때도 나름 괜찮았어요. 에비타 마진이 약 40에서 50% 수준, 이 룰 오브 40도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익녀 현금 흐름인 FCF도 안정적인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엠러빈은 폭등하기 전에 옛날에 주가가 한번 박살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딛고 이제 엑손 2.0이 등장하면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과 기업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단 에비타 마진은 84%를 달성했고 설치당 매출은 75%가 증가했고 이 룰 오브 40도 150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죠? FCF도 전년 대비 91% 급증해서 39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AI 최적화의 효과인데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초고수익 실현했고 알고리즘의 예측 정확도 향상으로 가치가 증대됐어요. 성장성과 수익성의 이례적인 결합과 자본 효율적 성장의 정점에 섰습니다. 엠러빈의 사례는 데이터가 AI 모델을 통해 지능화될 때 물리적 인력이나 자본의 추가 투입 없이도 기업이 어떻게 거대한 수익 창출 기계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 줍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축적 단계에 있는 이 제타와 템퍼스의 잠재력을 한번 볼 텐데 제타 글로벌과 템퍼스 AI는 앞에서 언급한 팔란티어와 엠러빈의 초기 단계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방대한 독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로 인해 재무적으로는 적자 또는 손익분기점 근처에 머물러 있으나 자체 AI 모델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제타는 곧 있으면 나와요. 3월 말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3월 24일 컨퍼런스를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템퍼스는 제가 이제 조금 시계열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한 게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뭔가 통합된 자연어로 처리할 수 있는 OS 같은 AI 모델이 개발 중에만 있고 출시까지가 뭔가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포텐셜이 있는 AI 기업이지만 지금 돈 못 버는 AI 기업은 일단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 게 템퍼스입니다. 이제 그럼 제타 글로벌의 AI 모델인 아테나를 먼저 봐볼 텐데 마케팅 클라우드의 AI 에이전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타는 AI 기반 마케팅 클라우드로서 오랜 기간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들의
독점 데이터셋은 미국 내 2억 4,200만 명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5억 5,200만 명 이상의 옵트인이 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1조 개 이상의 마케팅 신호를 분석합니다. 제타의 데이터 플랫폼인 슈퍼그래프는 이 파편화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개별 소비자의 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제타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할 포인트로는 자체 AI 에이전트인 아테나의 전면적 출시입니다. 이제 26년 1분기까지 전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인 아테나는 오픈 AI와 기술 협력을 통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마케터가 데이터 분석부터 캠페인 실행까지 AI 에이전트에게 지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모델 도입의 근거로는 마케팅 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동적인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했고, 아테나는 복잡한 질문을 즉각적인 실행 가능한 답변으로 변환함으로써 마케터의 생산성을 125%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타의 상업 부분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슈퍼스케일러 고객이 24% 증가했으며, 이들의 지출 규모는 다중사용 사례를 채택할 때 5배 이상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적 가시성으로 제타는 18분기 연속으로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년에는 갭 기준으로 완전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타라는 기업은 항상 비트앤레이즈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18분기 이상 비트앤레이즈, 가이던스보다 높고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실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경영진들도 우리는 실적에 있어서 범퍼를 한 3호 정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낮게 잡는다는 소리입니다. 제타는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익 창출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아테나 모델의 보급과 함께 팔란티어와 유사한 부트캠프 효과, 도입 장벽 완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제타라는 기업을 실제로 쓰고 있는 고객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이 너무 좋다,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고, 아직 아테나는 없지만 이미 AI 모델 딴 거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쓰기 힘들다, 성능도 좋고 뭐도 좋고 쓰고 익숙해지면 이렇게 좋은 게 없는데 처음에 초기 진입 장벽이 좀 너무 높다, 그래서 사용을 잘하기까지의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게 조금 별로다. 근데 이제 이 아테나가 나오면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문가보다 훨씬 높은 성과, 훨씬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고 이미 베타로 쓰고 있는 기업들의 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원래는 이제 조금만 열었던 부분이 고객들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서 훨씬 넓은 범위, 사용량을 넓혔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템퍼스 AI, 의료 데이터의 팔란티어를 꿈꾸는 플랫폼입니다. 의료계에서 이제 OS를 꿈꾸고 있어요. 운영체제를 꿈꾸고 있고, 정밀 의료와 환자 케어를 위해 AI를 채택한 선구적인 기업이고, 암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 및 유전체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유전자 검사 기관을 넘어 검사 결과와 환자의 의료 기록, 영상 데이터, 치료 결과와 결합하여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구축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템퍼스의 퀀텀 점프 포인트는 템퍼스 1과 같은 생성형 AI 모델과 데이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의 확장입니다. 지금 이제 템퍼스가 쓰고 있는 이 AI 모델 템퍼스 1이라든지 템퍼스 렌즈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런 모델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OS, 그걸 자연어로 한꺼번에 처리해서 이걸로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게 나와야지만 우리가 꿈꾸는 팔란티어나 엠러빙 같은 그런 폭발적인 뭔가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템퍼스 1은 의사가 수십억 개의 임상 노트를 자연어로 질문하여 즉각적인 진단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이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정밀 의료의 대중화를 이끄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이터 라이선싱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나 파토스와의 2억 달러 규모의 협력 계약이 그 예입니다. 이는 90% 이상의 마진을 기록하는 고수익 산업이에요. 이 데이터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적으로 변곡점은 25년 상반기 89%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총 이익률도 24년 2분기 46%에서 25년 2분기 62%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인프라 투자가 끝나고 매출 성장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해요. 그래서 25년에 조정 에비타로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죠. 템퍼스는 현재 연구용 데이터 저장소에서 실시간 의료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의 확산은 이들의 밸류에이션을 진단실험실 수준에서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 수준으로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퀀텀 점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능으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데이터가 많은 적자 기업이 어떻게 지능형 모델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지에 대한 논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메커니즘에 기반합니다. 1단계는 독점적 데이터의 임계량 확보입니다. 기업은 먼저 특정 도메인에서 의미 있는 예측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를 모아야 하고, 템퍼스가 4,500개 병원과 연결망을 구축하고 제타글로벌이 1조 개의 마케팅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은 이 연료를 채우는 단계이고, 이 과정에서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과 데이터 정제 비용이 발생하여 재무적으로는 적자를 기록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적자로
데이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 확보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자력이 더 높죠. 법적인 이슈도 많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습니다. 2단계로는 구조화 및 정제입니다.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지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 비정형 데이터, 임상노트나 웹소비 기록을 구조화된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적 계층이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 기업은 단순한 데이터 보유자에서 지능형 플랫폼으로 거듭납니다. 이제 다음 3단계로는 지능형 모델, 에이전트의 탑재인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의사결정을 내리는 AI 모델, AIP, 엑손 2.0, 아테나, 템퍼스 1 이런 것들이 출시돼서 뭔가 활약을 해주면 과거에는 인간 전문가가 수동으로 하던 데이터 해석과 실행 계획 수립을 대신 수행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잘려 나가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 금액이 줄면 그 금액이 준 만큼 이제 이익으로 돌아오고 효율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많은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4단계로는 영업 효율성 개선 및 매출 가속화입니다. 지능형 모델은 고객이 제품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영업 주기를 단축시킵니다. 또한 고객 한 명당 창출하는 가치, ARPU를 높이고 한 번 도입되면 업무 프로세스에 깊이 통합되어 이탈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락인 효과죠. 이제 5단계로는 영업 레버리지의 폭발입니다. 이 단계에서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나 운용 비용은 선형적으로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합니다. 수익이 거의 전액 순이익으로 전환되는 구간이며, 시장은 이 시점에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AI 기업의 경우 알고리즘의 고도화가 추가적인 비용 없이 매출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위 공식의 분모에 비해 분자가 압도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노려야 될 거는 이 5단계거든요. 이 5단계부터 해서 폭발하는 그 주가 상승, 기업의 상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적하는 거는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것들의 어디쯤에 있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어디쯤에서 어떻게 터질까, 그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시장 상황 따라도 다르거든요. 3단계 시장에서 먼저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 5단계까지 와서도 좀 결과 다 보고 좀 뒤늦게나 상승할 수도 있는 거라,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투자를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시장에서 항상 말하는 게 이제 이 영업 레버리지 폭발하는 거, 흑자 전환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 보고 들어가서 적당히 먹는, 이제 이런 5단계를 보고 팔란티어에 들어갔어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팔란티어가 좀 늦게 출발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타나 템퍼스 같은 기업이 언제 이제 팔란티어와 같은 폭발적 성장을 시작할지 판단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지표가 존재합니다. 제품 성격의 변화인데, 기업의 제품 설명이 데이터를 보여준다 해서 비즈니스 결과를 보장한다 또는 의사결정을 자동으로 수행한다로 바뀔 때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타의 아테나가 답변 중심 마케팅을 표방하는 것과 템퍼스 AI가 전문 의료 부조종사를 지향하는 것이 이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고객당 가치의 급증과 제품의 결합도인데, 데이터 플랫폼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이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더 많은 AI 모델을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제타글로벌에서 여러 사용 사례를 사용하는 고객의 지출이 5배 이상 크다는 점이나, 템퍼스 AI의 게놈 데이터가 임상 데이터와 결합될 때 라이선싱 가치가 높아지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업지표의 효율성 개선인데, AI 모델이 탑재되면 복잡한 설명 대신 실행 결과로 제품을 증명할 수 있고, 팔란티어의 부트캠프처럼 영업 주기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단축되거나 고객이 직접 제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중이 늘어난다면, 이는 영업 레버리지가 임박했음을 의미해줍니다. 무조건이거나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마진 매출 비중의 확대인데, 템퍼스의 데이터 라이선싱이나 엠러빈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매출처럼 한 번 구축된 자산에 추가 비용 없이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전체의 핵심 동력이 될 때 기업 가치는 재평가된다고 보고 있어요. 템퍼스는 이 데이터 가치가 재평가가 되고 영업 마진이 올라가고 매출이 늘어난다면 이제 이런 지표와 딱 맞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 성장률이나 그 데이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투자자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 수익 모델의 재평과 리스크를 한번 볼 텐데, 데이터 축적과 모델 출시 이후의 기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적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사스는 고정비 중심의 비즈니스였으나 AI 모델은 추론 과정에서 컴퓨팅 비용이라는 변동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당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엠러빈이 R&D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과를 낸 것은 알고리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이 변동비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기업의
따라오는 프라이버시 규제 리스크입니다. 데이터가 강력한 무기가 될수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규제는 강화됩니다. 제타글로벌과 템퍼스 AI는 모두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거버넌스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제타랑 템퍼스 둘 다 데이터 관련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데이터 기업에 의례적으로 많이 걸리는 것들이라 그렇게 뭐 신경 쓰고 있진 않습니다. 제타는 뭐 거의 이제 해소가 된 급이고, 템퍼스는 최근에 불어온 거라 템퍼스는 계속 좀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규제 대응 능력 자체가 새로운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으나 데이터 활용 범위가 제한될 경우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이제 AI가 가져오는 생산성 혁명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표준성과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성장률과 이익률 합이 40%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으나 지능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기업들은 이제 60% 이상의 수치를 목표로 하는 룰 오브 60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엠러빈의 사례처럼 150에 달하는 점수는 AI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한계를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를 상징해줍니다. 우선 이 제타랑 템퍼스는 다 이 40점을 넘습니다. 이제 이런 거 수치 하나하나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 성장세 흐름을 눈여겨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결론 내고 끝내보자면은 AI 시대의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능형 모델을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는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변환될 수 있는 유일한 원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제타 글로벌이나 템퍼스 AI는 현재 이 원재료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보유한 기업들로서 팔란티어나 엠러빈이 선행하여 보여준 모델 기반 성장의 경로를 밟고 있고, 투자자들도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이유는 데이터 축적과 정제라는 고통스러운 인프라 구축기를 이미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지능형 모델의 출시는 이 축적된 잠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순간이고, 이는 곧 영업 주기의 단축과 고객 가치의 증대 그리고 비용 효율적 성장이라는 영업 레버리지의 폭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시장의 승자는 단순히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특정 도메인에서 대체 불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고객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에이전트로 구현해내는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타나 템퍼스 AI는 현재 그 변화의 문턱에 서 있으며 이들의 AI 모델이 보여줄 성과지표는 곧 이들이 팔란티어와 엠러빈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의 AI 리더가 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결정적 잣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타는 많은 단계를 왔습니다. 26년 완전 갭 기준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고, 이미 25년 4분기에 이뤄냈고, 이제 26년 1분기 전 3월 말에 아테나 그 AI 모델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그 모델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할 것들이 많고, 템퍼스도 이제 이거에 대한 이 모든 게 좀 합쳐져서 뭔가 한 방이 될 AI 그 출시가 좀 돼서 시장에 좀 재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좀 좋은 상승세가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이 영상은 매수나 매도에 대한 추천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 그런 것들을 다룬 영상이니까 꼭 자기 자신의 투자 시나리오와 좀 합쳐보면서 하나의 의견으로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제타 템퍼스 주주시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